2025년 1월 1일 그래도 희망은 있다. 진짜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이 한 번이라도 포기됐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저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표로도 한번 볼까요? 지표로도 보면 말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 2024년 37.8%입니다. 굉장히 낮죠. 낮습니다. 물론 2019년에 33.1%보다는 높아요. 예, 그렇지만 2022년 39.4%가 39%로 2023년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던 것이 2024년에는 37.8%까지 떨어졌다는 것. 뭔가 안심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8년 72.4%였거든요.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 1997년에는요 281.1%였어요. 1996년에도 211.4%고요. 1994년에도 140.9%예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 대비해서 지금 40%가 못 되는 수준이니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 혼란이 지금 워낙 심하고 사회적으로는 갈라치기가 돼서 정신적으로 내전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경제로 쓰나미처럼 몰려갈 거다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이 여전히 탄탄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외환 보유액을 보시면 여러분 11월 기준으로 4,153억 9천만 달러입니다. 2021년 10월 4,692억 1천만 달러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538억 2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153억 9천만 달러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우 외환이라고 하지만 내수도 무너지고 지금 외환이라고 하는 수출에 대한 감소도 불안하긴 합니다. 어느 누가 말입니다. 내수가 무너지고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데 걱정 안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초가 그나마 받쳐주기 때문에 아직은 버텨간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쁜 지표도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작년 성장률이 1.9%까지 떨어지고요. 올해 성장률은 1.5% 안 된다. 이거 1.5%. 잠재 성장률이 2%인데 2%도 못 달려간다예요. 1.5%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1.5%가 0점대로 떨어지든가 더 잘못하면 마이너스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처럼 정신적 난투극을 벌이잖아요. 그럼 끝장납니다. 지금 우리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국가가 지배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위배돼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지 아직 판단도 안 났는데 여론은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야당은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은요,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지금 심리적인 측면에서 무너지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까지 왔는데 경제에도 이제 심리적 충격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리 말입니다, 빨리 회복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해서요, 이젠 희망이 없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취업자 수가 사실상 경제를 나타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이에요. 6월에 9만 6천 명이었습니다. 10월에 8만 3천 명이었습니다. 11월에 12만 3천 명이에요. 그나마도 말입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를 빼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17만 5천 개가 줄어든 숫자예요. 2020년에 21만 8천 개가 줄어들었잖아요. 비슷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위기라는 거죠. 일자리는 경제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일자리가 쪼그라들면 계속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말입니다, 경제에도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호재는 가끔 보이기는 하나 미약하고요. 그렇지만 기초체력은 그나마 튼튼하니까 아직은 버텨줄 수 있다. 아직은. 그러나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기초체력이 못 버티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조차도 시장에 불안감을 속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주요 대학의 경제학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정관진 TV가 집단지성을 쌓아서 이야기한 것과 다른 점이 없어요. 정치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64.9%로 월등하게 높았고요. 내수 침체는 16%, 그리고 수출 둔화는 13%, 기타는 6.1%밖에 안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완전히 망친다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저 국회 들어다가 저 달나라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치인들, 여러분, 실사구시를 적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치인들 말입니다, 그냥 떠버리예요, 떠버리.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저는 실사구시라 확실하게 알맹이가 있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우리가 앞으로 자꾸 뽑아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말에 부안해동해서 솔깃해서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구조개혁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주요 대학 경제학 교수 131명도 구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개혁이니 교육개혁이니 국민연금개혁이니 이게 구조개혁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세분화시켜서 보면 노동개혁 1등이 노동개혁. 아니 여러분, 민주노총이 1월 3일 날 대통령 관절을 썰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밀고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트랙터 가져와서 밀겠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트랙터 갖고 와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진짜 큰 불상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내란의 어떤 시발점도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 내란이 아니라 물리적 내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세력, 노동은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어떤 상생의 기운을 만들어서 서로가 함께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노동이에요. 그런데 왜 노동이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답니까? 저는 그런 노동단체가 필요한가 싶어요. 맨날 말입니다. 정치 데모나 하고 있는데 그런 노동단체가 왜 필요하죠, 대한민국에? 아예 민주노총 당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한국노총 당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조는요, 개혁의 핵심이 이게 상급노조 없애버려야 돼요. 기업별 노조로 바꾸면 됩니다. 기업별 노조로. 그러면 노조가 충실해질 겁니다. 산별노조가 되고 산별노조 위에 상급노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상급 노조원들 뭐 정치색에 물들어서 그야말로 권력을 바꾸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건 당이에요, 당. 이미 정치 세력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노동에서는 핵심이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노동개혁이 안 따르면 대한민국은 진짜 힘들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게 충격적으로 맞습니다. 경제학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산업의 구조개혁입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아시죠? 우리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기술 개발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거든요. 중국은 정부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줘가면서 기술 개발해라 기술 개발해라. 중국 제조 2025란 말이 있었잖아요. 2025년까지 적어도 첨단 분야에서 10개 정도는 중국 1등 해야 된다가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없어졌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게 과거에만 묻혀 살다가 지금 미래에 제대로 대응 못하니까 나라가 붕괴되기 직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산업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과거 전통적인 성공 방식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반도체만 보더라도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AI,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미 중요해졌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대로 변해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산업구조개혁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교육개혁 당연합니다. 12.2%나 많은 분들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개혁 11.5%예요. 국민연금은 결국 말입니다. 국가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노동개혁 다음에 산업개혁 다음에 교육개혁 그 다음에 국민연금개혁이 네 번째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기타가 11.4%긴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다고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정치가 이 모양인데 정치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권력이 좋은 권력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망가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우리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데 좋아질 리가 없죠. 제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요. 제발 대한민국답게 대한민국 국민답게 저는 떳떳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 말씀 반드시 드립니다. 그만큼 2025년은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복합위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 대응하면 그야말로 왕창 쓰나미에 모든 것이 쓸려가듯이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까, 사실은 두려움이 큽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 그러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겨운 어떤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제발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는 그 말 드리고 싶어요. 미친 짓 좀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좀 제대로 일을 하시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세상을 바꾸는 뉴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이상숙 님이 슈퍼챗을 주셨나요? 제가 슈퍼챗을 주셨는데 순간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주셔서. 또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구독 안 눌러주시고 보시는 분 이거는 진짜 나쁩니다. 정관진 TV 구독 꼭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